안녕하세요. 올타이머입니다. 코인 뉴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코린이 분들 구하러 가보죠. 자, 일단 첫 번째 인사이드 브리핑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6월 30일이 끝나고 7월 1일이 넘어가는 지금 새벽 시간입니다. 그래서 북미도 월봉이 마무리가 됐고요. 35K를 지지하면서 일단 끝나기는 했는데 지금 당장에선 잠깐 단기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흐르는 폭이 크지 않아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거로 보여집니다. 일단 아쉬운 점은 이 토로 마켓 캡이 마이너스 1.95%로 항상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게 이 토탈 마켓 캡이잖아요. 이 암호화폐 시총인데 이게 플러스가 돼야 되는 게 가장 의미가 있고 24hour 볼륨은 그래도 많이 들어와서 반등세를 올려갔었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0%가 넘어가야 이제 좀 더 비트코인이 먼저 쏴주고 횡보하면서 나머지 알트들이 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멤버십 지금 저희 가입하고 계신 분들 카톡방에서 바로 올려드려서 1.41 트릴리언 달러가 전체 시가 총액이다. 기준점을 1.5 트릴리언 정도 된다면 반등세 상승세로 판단합니다. 아직 돈이 더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미 시간 6월 월봉 마감 이때 했었고 35K를 적어도 지지선을 둬야 된다. 그래야 7월부터 반등세 나고 상승세를 보는데 아직은 좀 아쉬운 수준이고 만약에 35K를 지지가 안 된다면 30K를 마지막 지지선으로 생각해서 가까이 갈 때마다 분할 매수하시고 오르면 파시면 그렇게 가라고 하길 바랬고요. 보수적으로 접근하기를 지금 바랍니다. 현금 다 쏟아내지 말고 확실한 건 5월, 6월보다는 데이터를 봤을 때 음봉이 4개월 연속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7월이 훨씬 양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7월이 양봉이 되어야만 우리가 얘기한 8월 말 9월 3, 4분기에 프로그램 불장으로 시작하고요. 올타임 하이를 한 번 더 찍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트 도미넌스 50% 이상 찍을 거라 보고 있고 이더가 비트보다 반등은 더 좋으니까 선물하시는 분들 참고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멤버십 하신 분들 중에 단톡방 안 들어오신 분들 커뮤니티 보시면 단톡방 들어오는 방법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트위터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올타임 하이 트위터에 보면 지금 CBDC 중국이 밀고 있는 CBDC vs 미국이고 미국은 결국에는 이 CBDC를 안 하려고 하면 달러 위주로 가야 되는데 달러와 함께 더불어서 가야 되는 게 암호화폐예요. 이 이야기는 이제 규제가 되면 이 암호화폐를 확실히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힘을 쏟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 vs 미국 때문에 비트가 1억 간다라는 얘기가 이 프로젝트를 지금 계속 제가 하고 있는데 요 관련돼서는 다음 라방 때 아니면 뭐 그 다음 라방 때 좀 준비돼서 얘기해드리고 싶고 미국 현재 내 움직임이 USDT보다는 USDC를 밀어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습니다. USDC 뒤에 DCG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죠. 이 그룹이 그 고팍스 2대 투자자 그룹이기도 한데 정말 허친스라는 이제 뒤에 이제 배경이 있고 이 사람이 허친스 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이 허친스 센터가 정책의 거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센터예요. 늘 얘기 드리지만 정치와 경제는 엮여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암호화폐는 제 생각에는 미국에서부터 특히 정계 로비스트들이 사용하게 되면서 암호화폐들이 좀 더 리걸해질 것 같고요. 정치 자금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하게 많은 가능성이 있다. 이 허친스 센터에서 벤 버냉키, 제니 옐런들 같은 지금 금융을 움직이는 세력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뒷배경들을 참고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코인베이스에서 미는 USDC 스토리는 USDC를 만든 서클사에 코베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주주로 있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코인베이스와 골드만삭스가 USDC를 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마치 이겁니다. 테슬라의 주주가 블랙락이잖아요. 그러면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홀드를 하고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면 블랙락 또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거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워렌 버핏 얘기도 저번에 드렸죠. 브라질 은행에 투자를 하는데 이 친은행, 브라질 은행이 중동에 있는 비트코인 ETF를 냈어요. 그러면 워렌 버핏 또한 이 비트코인 ETF를 간접적인 거지만 투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걸로 인해서 은행이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내면 워렌 버핏한테 돌아가잖아요. 이렇듯 다 연결돼 있는 거고 이 연결돼 있는 게 맞다면 USDC를 코베가 밀어주는 게 된 거고 USDC가 USDT를 흔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거점이 마련된 거고, 이게 미국 내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그 미국 내에서 이 USDC를 미르면서 암호화폐의 규제가 되고, 이 규제를 갖고 CBDC와 싸운다 라는 큰 그림을 좀 알려드리려고 할게요. 요런 것들을 다 트위터에 지금 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위터 같은 경우 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조금 오늘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트위터 사용을 이용하실 줄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좀 보면 이렇게 이제 글이 올라와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USDT 시총 점유율이 50%로 하락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에 들어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리트위트 이렇게 딱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여러분 지인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또 우리 all time high를 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ll time high 이런 글들을 알리게 된다라고 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들,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채택 어떤 영향을 미칠까 또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로 채택되었다.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마이애미 컨퍼런스에서 일어난 가장 큰 일인데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채택을 시켰고요. 그리고 엘살바도르 화산에서 나온 지열로 채굴을 하겠다라는 거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채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비트코인이 화폐가 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른 건 비트코인이라는 열린 금융 네트워크가 국가 차원에서 이 네트워크를 받아들인 첫 사례이기 때문에 첫 사례가 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우리나라는 좀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은요, 만약에 환전을 하는 것을 빠뜨려서 현금 달러가 없으면 그냥 수수료가 나가도 신용카드를 쓰면 됩니다. 근데 엘살바도르 같은 국민의 70%가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가 없는 곳, 이런 데는요, 카드 사용을 못 하겠죠. 은행 계좌, 신용카드가 없는데 어떻게 카드를 사용을 합니까? 축의금을 뭐 카카오톡 이런 걸 통해서 메신저 못 보내고요. 중고 물건 거래할 때 인터넷 뱅킹 바로 쏴주는 거 못 합니다. 이런 데는. 그 금융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하지만 IT 인프라, 즉 휴대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그래도 있는 이곳에서는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갖고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은행과 신용카드를 쓰는 것처럼 비트코인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겐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편리한 걸 가져오는 거죠. 이런 나라가 또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나이지리아. 그래서 그 CTC 코인도 이런 데를 지금 나이지리아를 공략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겐 비트코인은 좋은 투자 수단 중 하나지만 엘살바도르는 금융 인프라라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쵸? 이게 바로 그 스트라이크사에서 여기네요. 잭 멜러스의 스트라이크 앱이 스트라이크로 $1,000를 보내면 바로 비트코인으로 전환해주고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금융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낸 거고 이제 엘살바도르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리는 것들을 이제 처음 누리게 되는 거고 이렇게 누릴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누릴 수가 있겠죠. 파라과이도 이제 시작하고 다른 개발도상국들 등등등 에콰도르나 모나코 같은 자국 발행 화폐가 없는 곳들도 바로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신규 자금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신규 자금이 들어오는 게 왜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바로 전체 시총, 암호화폐 볼륨이 확 늘어날 거기 때문이에요. 그럼 무조건 푸르르한 불장을 갈 수가 있어요. 조재우 교수님이 여러 좀 좋은 글들을 많이 쓰고 있죠. 이따가 보여드릴 이 온체인 보고서도 한성대학교 온체인 보고서에서 나왔는데 이분도 한성대학교 교수님 이분이 아마 같이 감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듯 이렇게 바로 실시간으로 뉴스가 나오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인사이트를 계속 공유를 하고 있고요. 관련된 내용들 하나만이 아니라 엘살바도르와 관련된 내용, 일본 비트코인 외국 통화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외국 그 화폐로 지금은 인정을 하지 않겠다고 한 거고 미국 외교관도 엘살바도르 IMF가 자금 지원 프로그램 추진 희망에서 추가적인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아요 한 번이랑 리트윗 한 번만 눌러주셔도 all time high 관련된 글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USDC와 USDT 궁금하신 분들 추가로 좋아요와 리트윗 눌러주시고 요걸 한번 읽어보시면서 쫓아오시면 좋고요. 또 제가 이따가도 보여드릴 건데 트위터에서 좋은 기능이 영어로 나와 있는 것들을 다 한국어로 어느 정도 번역이 바로 돼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그것들도 좀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리트윗만 눌러주셔도 많은 힘이 된다라는 거 참여해 주십시오. 여기서도 미국 CBDC 대신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할 거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 뭡니까? 중국에서는 CBDC를 미는 거고 미국은 아니 우린 다른 거 할 거야. 이 스테이블 코인이 USDT가 아니라 USDC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오늘 또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요겁니다. 10 cryptocurrency with solid fundamental despite falling prices. 무슨 말입니까?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10가지의 암호화폐가 solid, 아주 단단한 fundamental을 갖고 있다. 이 분이 얘기한 겁니다. 이 제프 도어맨이라는 분인데요. CIO at Arca에 있고요. debunked.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10 crypto bear market. bear market이 푸르르한 bull market의 반대말이니까 약세장을 뜻하거든요. 약세장에 대한 10가지의 어떤 argue에 아닌데 하면서 refute. 그런 거 아닌데 하면서 이걸 다 하나하나 깨부신 거죠. recent blog post에서. fundamentals are improving. 저희가 말했죠. 가격은 떨어질 수 있지만 가격과 별개로 가치는 바뀐 게 없다라는 것들을 그대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왜 bear market이 아니고 bull market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이 글에서 나왔습니다. It's been a rough couple of months. 4, 5월, 6월을 말하는 거죠. rough couple of months다. 좀 힘들었다. Many cryptocurrency. 많은 암호화폐. 하지만 이거 관련돼서 이분이 쭉 설명을 한 거 봅시다. 첫 번째, The Chinese Communist Party, 중국 공산당이 plans on killing digital asset, 암호화폐, 가상자산을 아주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Dorman says 말하기를 중국이 is going after Bitcoin miner,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사람들을 지금 단속하는 거고 and digital asset exchange, 거래소죠. 거래소들을 지금 단속하는 거다. But 그러나 not the actual underlying assets themselves. 이건 제가 저번에 인사이트도 설명을 했지만 중국은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법이라고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유는 추적이 불가능한 것들을 자기네 공산당이 나섰다가 못하면 그거야말로 민망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마이너와 이 거래소 잡기에 나선다고 했고 거래소들도 다 지금 발을 빼고 있죠. 중국 거래소 이용하시는 분들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other assets have been hit with trading bans, 지금 이제 트레이딩을 못하게 하면서 hit 세게 맞았지만 뭐 리플도 그렇고 BSB도 그렇지만 이렇게 40% 70% 히트 맞은 것들은 recover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Regulatory pressure in the US, 미국에서 계속 규제하겠다. 이게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bearish한 마켓 아니냐라고 했는데 반박을 하죠. 아니다. 이 크립토커런시에 대해서 US law가 자꾸 바뀌고 셋업이 되는 거는 regulation might also be beneficial. 제가 얘기하지만 오히려 좋아라는 거예요. long term.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건 무조건 좋은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희 똑개 여러분들은 이제 지겹도록 듣는 거라 사실 제가 이미 다 얘기해 드린 거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인사이트가 지금 share 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Fed의 tapering 하겠다라고 하는 그게 bad for risk asset. 어떻게 보면은 지금 risk on, risk off라는 얘기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가상자산 암호화폐는 좋을 것 같지 않다라고 했지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Fed가 일단 tapering anytime soon 곧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여전히 10년물 금리가 1.5%고 pre-pandemic 코로나 전에 수치가 비슷하기 때문에 테이퍼링은 안 일어날 것 같고 일어난다 한들 이게 지금 크립토 마켓이 would be a leading indicator, unlikely 그렇게 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Retail interest is dead. 일반 개미들이 이제 전혀 관심을 안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 물론 어느 정도 of high 개미들 털려나간 거 인정 어둠이 탄다. 하지만 argue it's far from not dead. 죽었다니 한참 멀었다라는 거죠.
구글 트렌드로 봐서도 크립토 related 관련된 search가 over the past 5 years 지난 5년 중에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market increase in the past years 그리고 점점 관심이 많다라는 거를 설명을 한 겁니다. 이 개미들이 털려난 건 어느 정도 개미들이 관심이 없는 건 맞지만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고 개미들이 오히려 많이 들어오는 그 시점은 더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Institutional interest is dead. 기관들도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이건 진짜 똑개 여러분들 바로 얘기할 수 있죠. 말이 되냐? 골드만삭스와 시티그룹이 들어오겠다고 한 게 언제고 지금 VIP 고객들에게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 게 언제입니까? Launched 또 새롭게 출시했죠. 디지털 애셋 디비전. 디지털 애셋만을 맡고 있는 부서까지 새롭게 만들어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environmental. 자, 이제 그걸 건드리는 거죠. 친자연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거는 비트코인에 한정돼서 얘기를 한 concern, 우려인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도 상당히 greenier 되고 있죠. 일론 머스크가 먼저 얘기를 꺼내서 지금 북미 쪽에서는 비트코인 마이너들 협회들을 만들었고요. 또한 이번 7월에 있을 비트코인과 일론 머스크와 잭 도어스가 같이 연설을 하는 By Curious에서도 이 얘기가 나올 거지만 많은 사람들이 해결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매니 코인들은 현재 benefit, 친환경적이라는 거죠. Tether, Celsius, BlockFi, Binance Risk. Celsius, BlockFi도 쓰고 있고 Binance 제가 다 쓰고 있는 건데 이건 어떤 걸 뜻하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Binance Risk 이건 중국 거래소를 뜻하는 거고요. USDT, 테더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테더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뭐라고 있죠? USDC를 밀을 거라는 걸 제가 지금 인사이트로 오늘 좀 드렸었고요. 셀시와 블록파이는 이건 어떤 거냐면 지금 은행들보다도 이런 대출 업무를 하는 곳에 자금이 자꾸 쏠리니까 이런데 뭐 해킹이 일어나든 이런 회사가 뭐 망하든 이렇게 되면은 또 큰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인데 이건 다 what if 만일 어쩐다면 만일 이런다면 이런 거다. 이런 것들은 are excuses for current market correction.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 마켓이 correction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 이 what if 같은 걸로 따지면 뭐 한도 끝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비트코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마이클 세일러가 있는 그 회사가 비트코인을 무조건 팔 수밖에 없을 것이다. forced to, 강제로라는 건데 도어맨은 아닌데 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절대로 팔지 않을 거다라는 말을 본인 트위터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걸 좀 같이 봐드리면 요 글이에요. 요 글인데 트위터를 사용하는 분들 중에 이런 영어 때문에 못 쓰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트위터는 바로바로 번역하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세일러가 BTC를 청산하도록 강요받을 것인가? 이건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다. 이 밑에를 보면 사업 설명서의 채권 계약에 대한 해석이라고 하면서 쭉쭉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하나 둘씩 다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누르셔서 트윗 번역하기가 되면 계속 볼 수가 있거든요. 왜 아닌지. 이렇게 트위터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위터가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 그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진짜 필수적인 게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배우고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똑개가 되는 거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올타임하이에서 다 중요한 내용들은 가져와서 또 설명까지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트위터 많이 사랑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Grayscale의 비트코인 트러스트가 Unlock Event will crush the market. 이게 이제 GBTC를 뜻하죠. 제가 매일 이제 영상 올릴 때마다 Grayscale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등등 여러 가지 코인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Unlock Event 푼다라는 거죠. 자기네들의 그 코인들을 그 이벤트 때문에 마켓이 크래시할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오히려 뭐라고 했냐면 even put by pressure on Bitcoin 더 사게끔 만들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buyback Bitcoin 더 만약에 팔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 10번째 fundamentally deteriorating 점점 악화되었다라는 건데 price가 떨어지면서 이거는 fundamental은 오히려 strong하다는 거죠. 가치는 더 강해졌다. DeFi, 게이밍, 웹 3.0 이쪽에서 더 가치 투자를 할 만한 게 강해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탑 10 디지털 애셋 하면서 이분이 이제 좀 추가로 자기가 봤을 때 좋은 코인들이라고 얘기해 준 게 있어요. AVE. 이건 저도 얘기한 코인이죠.
깜짝 놀랍니다. 이분이 얘기한 추천한 코인 중에 제가 추천한 코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보세요. AVE 그리고 YFI 이게 이제 비트코인보다 비싸다고 한 코인이었죠. Yarn Finance 그리고 요건 제가 설명을 안 한 코인입니다. AXS 칠리즈는 제가 설명한 코인이죠. 칠리즈 폴리곤 당연히 아실 거고요. 마티치 그리고 요건 제가 설명하지 않은 코인이에요. AR 스시스왑 뭐 너무 많이 얘기해서 뭐 언제적부터 얘기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스시스왑 FTX 토큰 제가 요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코인인데 FTT 이유는 저번에 영상에서 말했죠. Partnered with MLB 그리고 스포츠 팀들과 많이 좀 되어 있고 어제였죠. 톰 브래디하고 이제 지젤 번천이 FTT에 투자를 하겠다, FTX에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요거 좀 거래소 연구하면서 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요 코인. 유니스와 뭐 말할 거 있나요? NXM은 제가 얘기하지 않은 코인입니다. 이 코인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10개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10개 중에 6개를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린 코인이에요. 그래서 이분 인사이트 10가지와 저 10가지 코인들을 보면 저희가 함께 가고 있는 이 인사이트가 맞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이니까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다 읽거나 해석하기 어려운 분들은 저희 올타임하이 유튜브 이런 거 보시면 제가 바로바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로 가주시면 여기 바로 나오네요. 또 이분이죠. 톰 브래디 쿼터백 지젤 번천 FTX에 지금 파트너십 맺고 투자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 때문입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인스타그램에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던 선물 요새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선물 용어들 물어보시길래 인스타그램에 올려놨었거든요. 다름이 아니라 요즘 선물을 잘 못하고 있기는 한데 선물은 가격이 상승하든 하락이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앞으로 좀 배워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롱, 숏, 레버리지, 강제청산 이 세 가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롱은 뭔지, 숏은 뭔지. 선물은 현재 시세로 계약만 맺고 거래는 미래야기로 약속한 것. 이렇게 생각하세요. 현재 시세, 그러니까 지금의 비트코인 시세로 계약을 맺고요. 거래, 나중에 사고 팔고 해서 수수료 나는 건 미래 하겠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산 거에서 만약에 만기일, 나중에 팔 때 가격이 높다라면 그 차익만큼 이익을 거두는 거죠. 롱이라는 건 앞으로 높아질 거다, 상승할 거에 베팅을 하는 거고요. 숏은요, 하락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베팅을 하는 겁니다. 롱, 숏이 그렇고요. 레버리지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돈이 10만 원이지만 내가 1000만 원어치를 구매할 수가 있어요. 선물로요. 1000만 원에서 1%만 상승을 하면 기본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10만 원의 차익이 이미 바로 나는 거죠. 2배를 버는. 하지만 반대로도 생각해야 됩니다. 1%만 떨어져도 10만 원이 손해가 발생해서 원금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그래서 1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구매한다는 그게 바로 100배 레버리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고배예요. 125배. 비트코인은 125배까지도 가능하고 100배, 뭐 이더 같은 경우는 100배, 뭐 등등등 여러 코인들마다 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다른데 이렇듯 고배는 늘 금방 또 돈을 벌 수 있지만 훅 날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재밌는 거는 1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베팅을 해도 1000만 원에서 10만 원의 원금이 나가면 원금만 없어지는 거지 추가로 담보가 잡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증거금 이상 손해가 발생되지 않고 그냥 청산이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네, 이렇듯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기본적인 것들 알아두시고요. 선물 비트겟에 모의 선물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먼저 모의로 좀 해보시고 소액으로라도 선물을 해보시면 선물이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특히 이렇게 횡보장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자, 마지막 한성대학교 온체인 분석 랩 고팍스에서 준 긍정과 부정 사이에서 라는 건데요. 지난 하락 이후 비트코인 가격 한 달 넘게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 그리고 중국은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하는 부정적인 뉴스 섞여 있죠. 하지만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하는 부정적인 뉴스 뒤에 인사이트를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하락이 4월, 5월, 6월 이렇게 자꾸 긴 이유가요. 상승이 1월부터 4월까지 미친 듯이 왔는데 충분한 조정이 없었어요. 1년이라는 흐름 안에서 10만 달러를 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4월 달에 이미 6만 5천 불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10만 달러가 아니라 2, 30만까지 가야 되는 그래프였잖아요. 그러니 이번에 조정을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뭐 다른 것들은 좀 나중에 확인을 하시고요.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일단은 대하락장은 아니라는 얘기를 여기서도 밝힙니다. 대하락장 초기에 찾아오는 장기 보유자의 항복 현상이 발생하지 않다. 누구만 항복했다? 단기 보유자. 개미들만 털려 나간 거고 장기 보유자는 오히려 항복이 아니라 뭐였죠? 추가로 매집을 했었죠. 오케이? 종합해보자면 현재는 긍정과 부정이 혼재되어 있는 기다림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누누이 얘기했지만 기다림이 좀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렇지만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은 꾸준히 나아지고 오히려 좋아입니다. 해시레이트 회복 추세로 전환되고 있고 시장의 정서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이벤트 계속 발생할 거라 조정은 7월달부터 끝나고 8월, 9월로 계속 올라갈 거라는 거 참고하여 주십시오. 오케이, 이렇게 고팍스에서 인사이트 나오니까 회원가입 하신 분들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마디 요약입니다. 7월은 6월보다 훨씬 좋을 것. 8월, 9월은 진짜로 좋을 것. 여기까지입니다. 올타임 하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코린들 구하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